안녕하세요. 25년도 데뷔 수강생 여러분. 저는 이수민이라고 하고요. 이번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친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고자 이 특강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들 앞으로 그렇게 계속 쭉 좋아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 저는 이제 지금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들한테 아주 쉬운 솔루션 하나만 주고서 이 OT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짧으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영어가 싫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영어가 왜 싫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교 다닐 때 처음 영어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외우래요, 일단. 암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국 교육에 있어서 영어는요, 문법을 먼저 시작을 하고 문법에 맞게끔 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시험으로 영어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올바른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제가 뭐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언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봐요. 언어는요, 문화를 바탕으로 이미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달된 언어를 나중에 규칙을 정리해가지고요,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게 문법이에요. 어떻게 언어가 만들어지고 쓰이는지 이런 규칙들을 정리를 해놓은 말이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온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먼저 배워버리고 거기에 끼워 맞추듯이 언어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쉽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랑 조금 더 친해지고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안 외우면 돼요. 외우지 않으면 싫었던 것들이 이제 싫은 요소가 사라졌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안 외우고 공부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기는요. 이게 만들어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하다가 그런 모양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리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막 내가 이게 여기서부터 이걸 다 알아야 되나?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반에 조금 헤맬 수는 있어요. 초반에 좀 헤맬 수는 있는데요. 일단 믿고 따라오시고, 커리큘럼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짜놨으니까, 초반 헤매도 나중에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믿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목표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그날 내가 들은 수업을 무조건 30%는 다 이해하고 간다. 그 이상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들은 부분에 있어서,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30%는 무조건 이해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쌓여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요. 이해를 한 상태로 남습니다. 그럼 이게 차곡차곡 여러분 데이터가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반복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썼던 것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한 번 더 볼 거고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한 번 더 볼 거고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었던 내용들을요, 머릿속에 그대로 원리 위주로 이해해서 남겨둘 겁니다. 그게 올바른 영어의 학습 방법이에요. 문법을 공부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 빠르죠. 효율적이에요. 그런데요, 잘못하다가 시험 볼 때요, 잘못 기억나면 그러면 이제 그냥 틀리는 거예요. 네, 그 시험 나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으로는 공부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한 표를 하나 그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해야 될 내용이 될 텐데요. 이걸 보고 저는 도식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마지막에 오늘 배운 내용 도식화로 그려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배운 내용을 본인이 이해한 만큼 도식화로 그려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버전의 저의 도식화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버전의 내가 이해한 만큼의 도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은 도식화를 A4 용지에다가 따로 만들어서 두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백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시험, 아무것도 없는 그
A4 용지를 하나 두고서 거기다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백지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답안지는요, 본인이 그린 도식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채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본인이 원리를 이해를 한 만큼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깐만 이거 암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해한 만큼 써내는 것이고 본인이 애초에 만들어 놓은 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봤던 길이다라고 하면은 그 가봤던 길에 대한 약도를 그리는 거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내용을 얼마나 기억을 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재정비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식화로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뭐 일단 잠깐 구경 좀 해볼래요? 네, 일단 구경 한번 해볼까요? 문장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구와 절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 뜯어가지고 보면은 일단 동사, 네, 가장 기본적인 알죠? 그래서 명사는요, 조금 다 쓰기엔 좁아가지고 제가 잘 쓰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동사로 먼저 시작을 해서 동사 종류 간략하게 써놨고요. 이 동사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제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언제 일어났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것인데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했느냐 아니면 된 것이냐를 나타내는 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네, 여기서 또 이어지는 개념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준동사는 일단 to be continued로 그냥 둘게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이 조동사에서 이어지는 개념이 또 가정법이거든요. 지금 제가 동사 파트만 보여줬죠. 동사 부분만 보여줬는데도 보니까 다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동사 하나에서부터 이어지는 개념이었지 뭔가가 갑자기 새로 갑툭 튀어 나온 그런 개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이해하면은 그 다음 내용들이 차곡차곡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번 특강에서 다룰 내용은 일단은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절, 동사, 자동사랑 타동사예요. 그리고 수동태, 그리고 마지막 준동사가 되겠는데요. 순서는 이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이어서 일단 동사 부분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이 동사를 중심으로 다른 내용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동사 파트에서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